해보자. 33번 합니다. 저 첫 문장에 일렉트로닉스 컴퍼니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전자제품 회사 생각하면 돼.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거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에 예시를 들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애플을 생각하자. 애플에서 뭐 아이폰을 만들어 팔고 뭐 아이패드를 팔고 이러잖아. 애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시작을 한번 합니다. 시작을 해보자. 자, 내가 어떤 커다란 전자제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전자제품 회사가 manufacture, 제조하는 회사야. 레이저 잉크젯 프린터를, 이게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거든. 이게 제조하다니까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를 제조하는 커다란 어떤 전자제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곧 발견했습니다. Why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왜 소비자 제품의 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 박스 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의주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의문사고 이게 주어가 아니잖아. 도체가 되어 있지. 이렇게 여기가 동사, 그다음에 three versions, 여기가 이제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소비자 제품의 세 가지 버전이 있는 이유를 나는 알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이게 주제야. 전자제품 회사에서 세 가지 버전을 만드는 이유, 이걸 주제라고 잡으면 되거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만약에 그 제조업자가 그 제품의 오직 한 가지 버전만을 만든다면 people who bought it, 그것을 구매했던 사람은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more money. 자,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돼. 자, 먼저 might have pp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 be willing to,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은 알 거야.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might have pp 같은 경우는 이 might 조동사를 과거 버전으로 해석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기꺼이 뭐뭐 하다 하고 과거에 대해서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추측하는 걸 합치면 결론이 뭐냐면 스펜드까지 묶어서 해석을 해볼게. 여기까지. 그러면 좀 더 가보자.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여기까지 묶어서 해석을 하면 더 많은 돈을 소비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근데 윌링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기꺼이를 추가하면 돼.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소비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might가 가지는 의미를 과거 버전으로 만들었고, 뭐뭐였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라는 뉘앙스까지도 다 들어갔거든. 그러면 만약에 제조업자가 오직 한 가지 버전의 제품만을 만들었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소비했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속뜻이 뭐냐면, 속뜻은 결국 돈을 적게 소비했어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 자, 조금 더 한두 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한 가지 버전만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그 제조업자가 한 가지 버전만을 만든다면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소비했었을지도 몰라. 근데 결국에는 소비를 덜 했어.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회사는 약간의 소득을, 약간의 수입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문장이 마무리가 되거든. 글 내용을 다 알면 이 문장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좀 글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게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딱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서 팔 때랑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랑, 요때가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때 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쓴다, 이런 내용의 글이거든. 그러면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면 소비자가 돈을 조금밖에 안 쓴다라는 내용이야. 다 읽어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썼을지도 몰라. 근데 결국은 안 쓰게 된 거지.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헷갈리면은 이따가 개인 피드백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If the company offers two version, 만약에 회사가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한다면 하고 그 두 가지 버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건데, 하나가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비싸, 뭐보다 다른 거보다. 요게 이제 두 가지 버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회사가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는데 하나가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보다 더 비싼,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때 A보다 B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기능도 많고 가격도 비싸. 이렇다면 사람들은 비교할 거야 두 모델을. 그리고 여전히 구매하겠지. 더 저렴한 모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저렴한 거 사겠지. 얘가 아무리 기능이 많고 그래도 비싸면 일단 고객들 입장에선 부담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저렴한 걸 구매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학교에서 좀 잘 내. 뭐 어법을 안 낸다면 할 말은 없는데, 디아더 어나더, 이거는 그래도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두 가지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정해져 있으니까 디아더가 맞습니다. 어나더를 쓰면 안 되지. 어나더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말할 때 쓰는 거니까. 다음 거. 자, 만약에 회사가 세 번째 모델을 도입했어. 근데 그 세 번째 모델이 뭘 가지고 있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더 비싸. 나머지 두 개보다. 자, 세 번째 모델을 도입을 했어. 이렇게. 근데 그 세 번째 모델이 나머지 두 모델보다 더 기능도 많고 더 비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Sales of the second model,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go up, 올라갈 거야.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올라가게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보자.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 그럼 그냥 그거 사겠지. 그치? 자, 두 가지를 만들어. 그럼 사람들은 비교하다가 뭘 사? 저렴한 걸 살 거야. 기능이 많아도 저렴한 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 얘는 기능도 많고 가격도 제일 비싸.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이게 기능이 많아서 좋긴 한데 비싸. 이거 저렴해서 좋긴 한데 기능이 조금 아쉬워. 아, 중간 거 사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랑 한번 비교를 해봐. 이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저렴한 걸 사. 근데 세 번째까지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요거를 사거든. 그럼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더 비싼 걸 사기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서진아?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만약에 회사가 한 가지 버전의 모델말을 만든다면, 한 가지 버전의 제품만 만든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돈을 더 쓸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덜 쓴 겁니다 라는 뜻이 돼. 세 가지 버전을 만들었으면 소비자들은 돈을 더 많이 썼을 건데 한 가지 버전만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더 쓸 수도 있었던 소비자들이 돈을 조금 쓴 게 된 거야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세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정해진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제 디아더로 표현을 한다. 이거랑 이제 같은 개념의 어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troduce는 소개하다라고 물론 해석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회사가 세 번째 모델을 소개한다 라는 말은 사실은 출시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요것도 같이 하면 좋겠지. 런치, 출시하다. 최근에 필기를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런치라는 말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 해석 안 했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비싼 모델의 특징을 좋아해. 가장 비싼 모델의 기능을 좋아해. 근데 가격은 안 좋아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이겠지. 다음 거. The middle item has more features. 중간에 있는 제품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장 저렴한 모델보다. 얘보다는 기능이 많아. 그리고 그거는 그 중간 모델은 덜 비싸. 뭐보다?
가장 비싼 모델보다는 덜 비싸. 얘보다는 얘가 저렴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fancy라는 단어가 보여. 요거는 나는 요 단어를 배울 때 화려한으로 많이 외우는 편이거든. 화려한이라고 외우는 편인데 fanciest model이라고 하면 가장 화려한이라는 의미가 돼버리잖아. 가장 화려하다라기보다는 가장 고급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해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가장 고급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fancy라는 단어를 고급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면 They buy the middle item. 그들은 중간 모델을 구매합니다. 고객들은 중간 모델을 구매합니다. 하고 여기에 빙이 생략이 되었어. 분사구문이야. 그들은 중간 물건을 구매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뭐를? They have been manipulated. 그들이 조작당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더 높은 가격의 아이템의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조작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자, 조작당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객들이 이 물건을 구매하는 건 사실은 얘 때문에 이걸 구매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사람들은 A를 샀을 거야.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샀어. 그러니까 얘가 존재해서 고객들은 이거를 구매하도록 조작당했다라고 글쓴이가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완료 수동이네. 완료 수동이니까 해석할 땐 조작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조작이라고 해도 되고 조종당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조종당했다라고 해도 좋겠고, 그 다음에 presence 요 단어는 출발점 자체가 present입니다.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present. 그리고 요거의 반대말은 absent. 명사로 만들면 absence 이렇게 될 건데, 이 단어는 무조건 알아놔야 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면서 세 번째 아이템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중간 걸 샀어. 그럼 존재라는 단어는 어쨌든 필요한 단어고, 만약에 세 번째 게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제일 저렴한 걸 샀을 거야.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한다라는 absent라는 단어도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단어야.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글이 마무리가 되는데, 요거 하나만 더 적고 이제 끝낼게. 사람들은 이거의 존재 때문에 이거를 사도록 유도당했지. 유도하다라는 단어 중에 entice라는 단어가 있고 induce라는 단어가 있어. induce. 둘 다 유도하다거든. 어떻게 보면은 요 유도하다라는 말이 조작하다랑 약간 뉘앙스가 비슷하게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변형 문제 풀다 보면은 entice, induce 이런 단어들 보일 거야. 틀리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 얘는. 자, 넘어가서 34번. 자, 34번 같은 경우는 글 내용 설명을 살짝 하고 나서 들어갈게. 자, 뭐냐면 우리가 글 내용하고는 약간 상관없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이거를 어떤 심리학자인가 누군가 이제 분석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사람들이 좀비 영화를 보는 심리가 뭐냐, 나도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 좋아하는데 심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좀비가 된 세상은 진짜 이제 난리가 난 세상이잖아. 망해가는 세상인데 그걸 영화 스크린으로 보는 내 입장에서는 내 얘기가 아닌 거지. 뭐 쟤네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고 물어뜯고 죽이고 하든 말든 나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남 얘기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고통당하는 거를 약간 즐기면서 보게 된다라는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좀비 영화를 좋아한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심리학자인지 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같은 개념으로, 자, 기후 위기에 관해서 누가 만약에 영화를 만들었다 치자. 같은 개념으로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뭐 지구가 멸망하고 이제 사람들은 지구에서 살 수 없고 뭐 화성으로 이주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쳐. 그러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분명히 되게 고생을 하고 있을 건데, 우리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 아직은 우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지.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확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 세월호,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있지. 아니면은 2년 전인가
이태원에서 할로윈 때 난리 났었잖아. 이걸 가지고 누가 영화를 만들었다 치자. 자, 요게 조금 더 와닿겠다. 최근 거라서. 자, 이태원에서 할로윈 때 그 난리가 났던 걸 가지고 누가 영화를 만들었다 쳐.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얘기 나올 거야.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넌 이게 재밌다고 영화를 만드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 영화를 만들어서 너가 지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얘기가 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비난을 하는 거냐면 우리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이게 즐길 거리로서 스토리로서 소모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거지. 좀비 얘기 내 얘기 아니야. 기후 위기 아직은 좀 멀었어.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고통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즐길 거리로서는 만들면 안 되는 거야라는 금기 사항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기후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자, 아직은 내 얘기가 아닌데 좀 시간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우리 얘기가 됐어. 그럼 영화 못 만들겠다. 그 얘기야. 이 글은, 이 지문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시작해봅니다. 온 스크린, 스크린에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스크린은 뭐 TV가 될 수도 영화가 될 수도 상관없습니다. 해석지에는 영화라고 나오긴 하는데 굳이 영화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스크린 상에서 이렇게 하면 돼. 자, 기후재난은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기후재난은 당신이 바라보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후재난을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든다. 하지만 the scope of the world's climate transformation may just as quickly eliminate the climate fiction genre. 우리가 말한 그 장르라는 단어야. 사실은 장르는 콩글리시 발음이고 장르가 맞는 발음이거든. 뭐 발음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 범위란 뜻이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범위는 단지 마찬가지로 빠르게 제거할지도 몰라. 기후 픽션 장르를 제거해 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여기가 해석이 약간 불편할 느낌이 들 거야. 단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긴 한데, 그게 불편하면 살짝 이렇게 가리고 안 보인다 치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 해석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요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범위가 라는 얘기는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자, 요 말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게. 이 말은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됨을 나타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 현실이 되고 있어라는 뜻이거든.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 장르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실제로 제거하고 있어. 어떤 노력을, 이야기를 말하려는 노력을 제거하고 있어. 뭐에 관하여? 그 지구온난화에 관하여. 이해되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려는 노력 자체를 없애버려. 그리고 그것은 which could grow too large and too obvious even for Hollywood. 그리고 그건 너무 커질 수도 있고 너무 명백해질 수도 있을 거야. 심지어 헐리우드에게조차도 기후 위기가 이제 너무 큰 위기가 되어서 너무 명백한 위기가 됐기 때문에 할리우드도 이거를 영화로 못 만들 거야. 욕먹으니까, 우리 얘기니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거. 당신은 기후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뭐 하는 동안에만. 그것이 여전히 marginal feature of human life, 인간의 인생에서의 사소한 특징처럼 보일 때만. 사소한 특징처럼 보인다? 아직은 멀었다, 이 얘기지. 아직은 멀었다라고 느낄 때만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when the temperature rises by 3 or 4 more degree, degree는 그 온도 말할 때 도거든. 그러니까 4 degree면 4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by, 뭐 얼만큼 상승했다 줄어들었다라고 할 때 by를 쓰면 뭐뭐만큼, 그 다음에 뭐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단어야, by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할 때 한 3도에서 4도 정도만큼 상승할 때 이제 기후온난화가 진행이 되는 거겠지. 그럴 때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from its impact. hardly는 부정어니까
그 누구도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수 없을 거야. 그 영향으로부터. 온도가 한 3, 4도 올랐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3, 4도 정도 올랐어.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영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현실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자. isolated는 우리가 보통 고립된으로 많이 외우거든. 근데 여기서는 동떨어진으로 해석을 할 거야. isolated from 동떨어진. 그러면 이제 글 내용을 좀 이제 정리하면서 읽어보면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되면 스토리로 제작하지 못해. 진지한 거지. And so as climate change expands across the horizon. horizon은 뭐 지평, 지평선, 수평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해석을 하면서 맥락을 한번 보자. 자, 뭐 하게 되면서 기후 변화가 그 호라이즌을 가로질러 팽창하게 되면서 기후 변화가 그 지평을 가로질러 팽창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을 넘었다는 뜻이야. 선을 넘었어. 이제는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해졌어.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심각해지면서 It may cease to be a story. 그것은 뭐뭐를 그만둘 거야? 스토리가 되는 걸 그만둘 거야. 이제는 스토리가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 cease,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선을 넘었다라는 말은 나는 이거를 임계값, 뭐 임계점 정도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스토리로 못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참고로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요렇게 써. threshold. 임계점이라는 단어고 이거 실제로 많이 쓰여. 여기저기서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Why watch or read climate fiction about the world? You can see plainly out your own window. 왜 기후 픽션에 대해서 보고 있고 기후 픽션에 대해서 읽고 있어?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다루는 영화를 왜 봐? 왜 책으로 읽어? 세상에 관해서 너가 명백하게 너의 창밖으로 볼 수 있는 그거를 왜 책으로 보고 있어? 이런 말이야. 디테일하게 좀 이따 할 건데 이런 거지. 기후 위기를 다루는 영화를 왜 봐? 창문 밖에 보면은 그게 현실인데 기후 위기를 다루는 영화를 왜 보고 있어? 너 책 보면은 아니, 왜 책으로 그걸 보고 있어? 창문 밖에 봐봐. 기후 위기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현실이 되면 못 만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지. 자, 요게 이렇게 수식을 할 건데 이렇게 얘를 꾸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창문 밖으로 볼 수 있는 그 기후위기 픽션 왜 굳이 그걸 보고 있습니까? 왜 굳이 영화로 봅니까? 현실인데 이런 말이고 plainly, 명백히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다음 거 At the moment, 그 순간 Stories illustrating global warming can still offer an escapist pleasure even if that pleasure often comes in the form of horror. 자, 그 순간 스토리들은 묘사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스토리들은 여전히 제공해 줄 수도 있기는 해. 뭐를? escapist pleasure를. pleasure는 즐거움이고 escape는 탈출하다니까 이게 그 탈출 즐거움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약간 어색하거든. 아까 말했던 좀비 영화 생각하면 돼.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 게 escapist pleasure야. 해석해 보면은 현실 도피적 즐거움이라고 나와. 현실 도피적 즐거움. 자,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지구온난화를 묘사하는 스토리가 여전히 어떤 도피적 즐거움을 줄 수도 있기는 하지. 있기도 하긴 하지.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공포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야. 그런데 When we can no longer pretend that climate suffering is distant. 이제 여기 문장이 좀 어렵거든. 해석을 할 때 요거 하나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자. pretend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가정하다라고 많이 외우는데 가정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해석제는 가장하다라고 나오거든.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자. 그럼 편할 거야.
사실 pretend 가정하다라는 말도 생각하다라는 의미이긴 하잖아. 그래서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틀리진 않거든. 자, 생각으로 갑니다. But when we can no longer pretend that climate suffering is distant. 뭐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 기후 고통이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 이제 현실이 된 거지.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에 동그라미 쳐봐.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건 멈출 거고 우리는 그것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야. 자, 그림 그려볼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시간이 있고 여기가 나라고 하고 여기가 기후위기라고 해보자. 자, 나는 여기 있고 기후위기가 저기 멀리 있어. 아직은 멀어. 그러면 나는 이제 멀찍이 바라보면서 아직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기후위기에 관해서 책을 한번 써볼까? 기후위기에 관해서 영화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편한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이 상황이야. 좀 편한 마음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 자, 근데 이럴 수 있겠지. 이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기후위기가 나를 덮쳤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within이야. within이 뭐뭐 안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 만약에 요거를 가지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제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후위기를 얘기하게 된다.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은 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뭘 보면 좋겠냐면 요거 안 할 수 없지 또. 자, stop, ing,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이거 워낙 많이 했던 거지. 그 다음에 stop to,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하던 것을 멈추다, 하기 위해 멈추다. 이걸 쓸 수는 없어 지금은.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라 한번 적어봤고 자, 이렇게 하면 글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면 우리는 그걸 스토리로 말할 수가 없어. 아직은 멀어? 그러면은 기후위기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됐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토리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 자, 복습해보자.